기생충이 많은 건 실제로 많습니다. 네, 많았어요. 저도 그럼요. 많았었고, 그리고 북한에서 그 기생충 약을 먹었었는데 그 약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도 나오긴 나와요. 한 서너 마리씩 나오고, 그리고 죽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막 살아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기생충이 입으로. 근데 그걸 아마 군에서도 봤을 거예요. 저는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네. 진짜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막 그 종이 휴지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막 안녕하세요. 북시탈 TV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북한군에서 한 2년 조금 안 되게 군생활을 하다가 DMZ를 넘어서 한국으로 온 정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강희라고 하고요. 북한군에서 4년간 군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생충이 많은 건 실제로 많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산에서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풀 같지는 아닌데 일단 약초 같은 것도 뜯어먹고, 그리고 채소 같은 것도 제대로 씻지 않고 가공해서 먹지 않다 보니까 기생충이 굉장히 살벌하게 많습니다. 네, 많았어요. 저도 그럼요. 많았었고, 그리고 북한에서 그 기생충 약을 먹었었는데 그 약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도 나오긴 나와요. 한 서너 마리씩 나오고, 그리고 죽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막 살아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더럽거나 막 그게 더럽긴 한데 특별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였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런 기생충 약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약이 너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예 녹아서 싹 다 네. 나와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오자마자 기생충 약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볼일을 봤는데 그게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그 뒤로,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워낙 그 깨끗한 음식을 다 잘 씻겨진 음식을 먹다 보니까 기생충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볏짚 삶은 먹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볏짚 삶은 물. 네. 근데 볏짚 삶은 물 먹으면 기생충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제가 할머니 집 갔을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면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른가요? 좀 약간 많이 아프기도 하고 가끔 배가 아프지 않나요? 그게 배가 좀 아프다고 하는 증상도 있고, 가끔 그리고 기생충이 배를 뚫고 나오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뭐 딱히 주변에서는 못 봤어요.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건 경악할 일인데, 어릴 적에 저희 고모가 뭘 잘못 먹었는데 기생충이 입으로. 근데 그걸 아마 군에서도 봤을 거예요. 저는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네. 진짜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막 그 종이 휴지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막 기생충이 그 가끔 있잖아요. 밑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살아가지고. 진짜 그게 막 간질간질 거리거든요. 사실 쪽팔리지만 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막 느낌 이상해가지고 그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약을 먹었는데 그게 약 그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좀 힘든 과거죠. 네. 학교들이 그 하나에 한 8,500원 네, 받는다고 하는데 8,500원 진짜 많은데, 저는 군 생활을 4년 했는데 4년 동안 받은 총 금액이 70원이었습니다. 딱 70원. 북한 돈으로 70원이죠. 북한 돈으로. 북한 돈 70원 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원 정도? 10원이요? 네. 그 신병 때 딱 첫 월급 받고 그 외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병 때도 저도 한 7, 80원 정도 받았어요. 70원 받았었고, 그리고 1년 정도 하니까 계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전방에서 근무서다 보니까 생명수당이 추가돼가지고 20원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 생명값이 20원 정도 했었고요. 130원 정도 수령을 했어요. 근데 초코파이 하나에 500원 하기 때문에 130원으로 할 게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분대원들의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분대장이 담배 한 갑을 사 피우고, 나머지 돈으로 필수품 같은 거 부족한 그걸 이렇게 보급하는 방식으로 했었고요. 북한 장교들이 8,500원 받는다는 건 저건 굉장히 좀 고급 장교들, 우리 한국의 한 중령, 대령쯤 되는 사람들이 저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저희 정치지도원이 원래 중위인데 오랫동안 저희 부대에서 정치지도원을 하다 보니까 상위, 우리 군의 한 대략 대위쯤 되는 계급이었어요. 월급이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 8,500원은 하나로 아니라 북한 돈으로 8,500원, 네. 아마 한 상자나 대자쯤 되는 사람들이 받을걸요. 그 중에서 제일 금액을 제일 높게 받는 병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공군이라던가, 그리고 또 잠수함 부대라던가 이런 부대가 아닐까요? 거기는 대우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월급도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군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4년 군 생활한 사람이 못 갔다고 하니까 뭐 저는 당연히 못 갔죠. 네. 뭐
두말하면 뭐 잔소리고요. 그리고 휴가가 솔직히 원래 규정에는 1년에 15일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북한에는 교통수단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반나절도 채 안 걸려서 KTX 타고 가면 갈 수 있는데 북한은 그 거리를 가려면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뭐 빠르면 한 일주일, 느리면 열흘, 보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휴가를 뭐 왔다 갔다 해서 다 없애다 보니까 사실 휴가를 거의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휴가 그렇게 있는 줄도 몰랐었고요. 한 6, 7년 차쯤 되면 집에 오는 군인들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네.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거나 아니면 너네 휴가 갔으면 거기서 뭐 가져와라 이럴 경우는 보내준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성행하는데 저랑 같이 군대 나왔던 친구가 집에서 군생활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아요. 대대장이나 대대 정원장교 이런 사람들이 또 휴가 갔다 오겠냐고, 실컷 놀다 오겠냐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숙제를 내줘요. 일단 갈 때 자기 핸드폰이라든가 뭐 그리고 비싼 고가의 뭐 물품 그리고 뭐 부대에 필요한 건설 자재 이런 걸 해올 수 있으면 보내요. 뭐 그릇이 모자라요. 저희 중대에 그릇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릇을 진짜 몇십 저로 이렇게 해올 수 있으면 보내주고 그걸 못하면 못 가고 그 군역에 따라서 휴가를 많이 갈 수 있고 적게 갈 수 있고 이게 정해지고 진짜 1년 동안 집에서 군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그러고 보면은 북한은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 가까 뇌물이 잘 통합니다. 양치할 때 소금으로 닦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소금으로 하면 더 건강해진다고 하고 이가 더 이렇게 하얘진다고 그렇게 하면서 닦기도 했는데 치약이나 칫솔은 있는데 치약이 보급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소금으로 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대마다 그건 좀 다를 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대는 또 치약은 잘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치약으로 닦는 경우가 있었는데 소금으로 닦는 경우에는 가글 비슷한 거, 그래서 목구멍에 감기 기운을 막기 위해서 소금물을 풀어가지고 넣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목에서 막 뽀글뽀글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뱉어내고 그런 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양치 같은 경우에는 치약으로 했었습니다. 이건 부대마다 사정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빨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여벌옷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자기 전투복을 세탁하고 그리고 안 마르면 그냥 그걸 입고 그리고 바로 비에 젖은 것도 입어야 되고 비에 젖었으면 그냥 물에 헹궈서 그냥 바로 입어요. 꽉 짜서 그렇게 입을 만큼 열악하고 여벌옷이라는 건 없습니다. 일단 그게 근데 좀 짬이 차면 또 여벌옷이 생기거든요. 네. 짬이 많이 차요. 한 7, 8년? 6, 7년 이상쯤 되면 그때쯤 되면 하사나 중사 이렇게 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벌옷을 뭐 낡은 거든 뭐든 전투복을 하나 여벌로 둘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또 저녁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복을 많이 깔아놔요. 그 망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죠. 세이브 해 놓고 그리고 자기들 그 여벌 낡은 옷을 좀 하나 갖고 있다가 세탁한 경우에는 그걸 입고 근데 뭐 짬이 안 차면은 이제 말한 것처럼 젖은 전투복을 입고 몸으로 말려야 돼요. 아니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은 그 위생 사업 하는 날이라서 세탁을 해놔요. 세탁을 하고 안에다 그 속내 면내라고 있는데 그걸 입고 건조대에다가 이렇게 건조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가 잘 나면 금방 마르는데 이게 여름에 또 장마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렇게 잘 안 마르면 어쩔 수 없이 체온으로 말려서 입어야 됩니다. 진짜 설날에도 먹기 힘든 음식이네요. 이거는 진짜 보여주기식. 그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면 북한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오는 거잖아요. 이거 다 불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진짜로 찾아온다고 하면 근데 솔직히 식단표는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고기 하루에 몇 그램씩 나와 있고 기름 뭐 쌀 몇 그램 이상 뭐 그게 다 규정대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과는 거리가 많이 멀죠. 그리고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방문한다고 하면 진짜 있는 것 없는 것 다 때려잡아요. 저런 사람이 온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단장이 방문한다던가 사단장까지도 아니에요. 연대장쯤? 그 사람이 방문한다고 해도 뭐 밥량이 올라가고 기름 들어오고 뭐 확 달라지는데 위생사업 해야 되고 난리가 납니다. 다 씻고 뭐 옷을 빨래하고 정돈 깔끔하게 해놓고 정리정돈을 확실하게 해놓는 거죠. 청소부터 시작해서 손톱 길면 안 되고 두발 규정, 신발 상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온다? 이건 말 끝난 거예요.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아니다 진짜는 이거다라고 사진 하나 보는데 실제로 먹는 게 맞아요, 이거. 제가 있었던 부대에는 흰쌀이 나오긴 했는데 저렇게 새하얀 흰쌀이 안 나옵니다. 왜냐? 북한군에는 전쟁 군량미를 이렇게 저축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바로 2호 창고나 5호 창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쌀을 한 2, 3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올해 벼농사를 새로 하면 그 쌀을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햇쌀로 바꿔요. 그래서 묵은 쌀은 꺼내오고 햇쌀은 다시 저축을 하고 묵은 쌀을 군량미로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은 쌀이다 보니까 쌀이 좀 까맣고 풀기가 없어요. 그런 쌀이 흰쌀로 이렇게 흰쌀밥으로 보급이 되죠. 여기 노란 게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옥수수쌀입니다, 그게.
옥수수를 쿠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한 뭐 4동강이나 뭐 5동강, 6동강 이렇게 쌀처럼 이렇게 가느다랗게 일단 쪼개요. 쪼개면 그게 쌀이라고 하거든요. 옥수수 쌀이라고 하는데 그 쌀로 불릴 만큼 불켜서 밥을 해줘요. 근데 옥수수를 삶은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 오른쪽에 하얀색 전반에 이렇게 하얀색 도 있는데 저게 뭐냐면요. 무를 한 군데다 이렇게 막 해놓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잘 정리정돈 해놓은 거지 다 같은 반찬입니다. 무는 절이면은 저렇게 안 됩니다. 노랗게 새까맣게 되거나 노랗게 되거나 잘 된 거는 그 진흙으로 이렇게 잘 덮어가지고 한 거는 새노랗게 우리 한국의 단무지에 가까운 색깔이 나거든요. 그래서 맛은 좀 다른데 짭짤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양념까지 잘 어울리면 최고의 맛인데. 네. 중요한 건 저렇게 또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염장은 3쪽이에요. 그쵸. 3쪽이나 5쪽 정도로 먹을지 저렇게 뭐 진짜 수북히 쌓아놓고 먹으면 진짜 행복한 거죠. 저건 장교들만.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